생을 있는 것보다 임시 일용직이라도 직장을 갖고 있을 때 정규직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2배가 높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조사 결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일단. 자, 취업 공부를 하고 있는 것보다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일단 현장 속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혀 그렇지 아닌지. 않죠. 취업 오히려 더 늦어져요. 그렇게 하면은. 빨리 구직 활동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네. 인생 공부가 아니야. 빨리 하고 끝내야지. 이거를 계속 뒤지고 볶고 데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그 집중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노력을 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 공부에 매진을 해라. 그럼요. 괜히 또 뒤로 특히 여성분들은 네. 강주리 캐스터 나이 정도가 가장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네, 저 나이가 이제 지나면 잘 안 뽑더라고요. 신입으로서. 그래요. 이분을 소개를 안 했는데 이분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 참 보기 드문 일인데요. 일단 소개하고 네. 이분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죠. 자,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강주리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마진노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 대바람부터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니, 근데 주희 씨는 이미 취업을 했으니까 네. 아주 좋은 거죠. 그럼 보통 주변의 친구들 이 마진노선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 주변에 물론 사실 다 취업을 하긴 했어요. 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취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말을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슬프네요. 검색하면 나와. 그럼 뭐 안 나온 사람 있어요? 검색하면? 야, 나 깜짝 놀랐다. 조민혁 안 나와, 조민혁 안 나와. 조민혁 나와요. 난 나오지. 저는 날 뭘로 봐? 전 95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참 이 사람들. 그거 사진 얇아진 거 그거? 나 그 사진. 턱 벨 뻔했어. 왜 그거 안 턱이 내냐? 날렵해가지고. 저희 빨리 누군가 본론으로 했네. 넘어가시죠. 또 난린가요? 지금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 얘기가 나오니까 본론 들어가고 싶지가 않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관계자분 사진 좀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채용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갈 것을 약속하면서 고용률 10% 달성 여자라 성공 취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년 취업의 모든 것을 담은 코너입니다. 우리 취업준비생의 취업 고민,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TV 취업카페. 자, 좋습니다. 이 코너는요, 120만의 취업준비생들과 함께합니다. 자, 요리도 하고요, 또 맛과 향을 고르고 또 라면을 먹고 요즘 면접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들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즘 식품업계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런 식으로 이생 면접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 대면 면접만으로 알 수 없는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열정 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라고 회사에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식품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 어딘지 화면으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샘표식품 공채 전략. 샘표. 샘표 간장 맞나요, 이거? 또 부끄럽다. 자, 샘표의 어떤 삐지가 그런 거, CM송. 네. 그런 거 아니었나요? 처음 듣는데 샘표도 저도 처음 들어요. 간장 아닌가? 있어요? 이거 뭐지? 샘표 간장? 이런 의미 아시는 있었나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좋습니다. 네, 샘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안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이 출연도 하셨었고. 샘표에? 샘표. 백설 저게 아니고? 백설인가? 다시다잖아. 나 오늘 왜 이러지? 그러니까. 계속 다른 기업 얘기하네. 좋습니다. 어쨌든 샘표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기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샘표는 또 무엇보다 굉장히 친숙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요리 면접. 요리 면접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이 요리 면접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솔직함을 보려고 합니다. 솔직함이요? 네. 그 유튜브에 샘표를 치시면 네. 그 인사팀 이사님이 약간 이렇게 어눌한 말투와 눈이 이렇게 잠잠하셔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원자가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는 도대체가 이 친구의 평소 성향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상의 상황을 주고서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요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네. 없고 지원자의 어떤 조직 내 평소의 성향을 알기 위함이니까 가식적으로 한다거나 괜히 막 내가 뭔가 역할하려고 이런 거를 그래요.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이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저희랑 방송 김서인 이사님. 네, 방송 한 3번 정도 저랑 했었고.
아, 그래요? 그 밑에 오두진이라고 있어요. 샘표 홍보팀에 있는. 진짜로. 그래서 저희. 오늘 바뀌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샘표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이 좀 있는데, 요리 면접은 허울이다. 그렇죠. 요거는 미리 사전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반기부터 연극해요. 얘네 참 다양한. 연극 곳이에요. 면접하고 있어요. 그죠? 요리 면접을 없애고 연극 면접을 좋습니다. 그건 오늘. 뭔가요, 연극 면접은? 같은 거죠, 뭐. 뭐 똑같은 상황만 거겠죠. 바꿨을 일단 뿐이지.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저희 방송을 보시면 이게 싹 다 이제 한 번에 녹아 내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샘표 식품입니다. 샘표 이행시도 좋고요. 샘표 식품이 공식 명칭이니까 사행시도 좋습니다. 사행시 사행시로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 네. 쌤! 조민혁 쌤! 표, 표독스러운 척 하지만 오늘도 족벨 많이 울려주실 거죠? 식, 식상하지 않고 품. 품격 있는 거로다가 부탁드려요. 갈수록. 뻔뻔해지죠? 자기 이름 본인 이름 나오니까 갈수록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다는 생각이 드네요. 드디어 이제 강주리가 자리를 잡는구나. 어떤 그런. 그렇게 오늘 하면 최고였어요? 방송 그렇게 해. 편하게. 너무 긴장하지 마. 저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네, 뜨거워요. 아주 표독스러운 사람 같으니라고. 좋습니다. 이런 뭐 어쨌든 오늘 또 분위기로 사행시 조민혁 선생님만 만족하는, 조민혁 선생님 제일 만족하는 그런 사행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에 행시에는 저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자, 그렇다면 샘표의 내용 및 일정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죠. 네, 민망함이 점점 커지지만 또 제 할 일은 또 해야겠죠. 샘표 식품 채용 일정을 보시면요. 11월 10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집 부문은요. 영업과 마케팅, 해외 마케팅부터 해서 생산 공정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형 절차를 보시면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형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좀 볼 수 있습니다. 한 곱이 한 곱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좀 다양한 의견을 카페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카페 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페 글은요. 자기소개 상복 변경에 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는요. 샘표 자기소개 상목을 보니 다소 변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위기 순간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 등을 작성해야 했던 작년과는 달리요. 금년에는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과 사례를 자유롭게 기술하시오로 변경이 됐습니다. 구체적이었던 질문이 포괄적으로 변화된 경우 이 부분을 서술하는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었던 항목을 참고해서 내용을 구성하면 되는 것인지 작성 팁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샘표 인적성이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데뷔하는 팁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샘표의 인적성 정말 어렵다고 하던데 데뷔하는 팁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저희가 야심찬 코너 1분 요리 시간에 불을 확 지폈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자소서에 대한 질문인데요. 작년 항목과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 변경했을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은 건가? 이게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네 번째 항목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과 사례를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이 항목인데 샘표 식품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지원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렇죠. 가치관은 현재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성향과 품성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두 갈식으로 처음에 세 문장 정도로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 일단 근데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녹여내죠, 이걸?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거는 경험이잖아요. 네네. 경험만 500자, 600자를 다 쓰실 게 아니라 네. 경험의 비중은 한 절반 정도로 떨어뜨리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향, 이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쓰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샘표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채용 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네. 어떤 기본 역량이 필요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술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원하는 분야에 요구되는 역량을 선택을 하셔서 그거에 맞는 자기의 경험을 전 쓰시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고객 중심 마인드, 뭐 도전,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키워드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지 그냥 내가 나는 그때 수능 준비했을 때 힘들었으니까 편입 전과 공부했을 때 힘들었으니까 이 경험 열심히 써야 되겠다. 마라톤 완주했던 거 힘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굉장히 식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자기 4번 항목이 다시 한번 보면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과 사례를 자유롭게 기술하시오인데 그렇죠. 경험과 사례가 아닌
아닌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키워드로, 그렇지. 그걸 키워드로 해서 네. 가야지만 된다. 그렇죠. 근데 그 키워드를 본인의 경험을 요약할 게 아니라 샘표 인재상에 요약해놓은 그 키워드들을 그대로 써도 돼요. 네. 그대로 쓰는 애들 거의 없어.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 다 그대로 쌤, 쓰겠죠. 다 그대로 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쓰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지. 실제로. 그러니까 네. 그대로 차용을 하시되 그 키워드에 대한 내 생각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 중요한 시국에 이 네, 사람아. 뭐 그렇게 잘 녹여서 그렇죠. 쓴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저 아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채용 내용 말을 할 때 네. 그 서류 전형에 보면 바이오데이터 설문 작성이라는 게 바이오데이터는 있어요. 그냥 샘표 채용 전형에 대한 설문조사예요. 그걸 자체를 어떡해요? 카메라 좀 잡아주시죠, 우리 정혁 선생님 좀. 토하고 와. 왜 지금. 그 나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BGF 리테일도 그런 설문조사를 해요. 그 부담 없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항목은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쓰면 그렇죠. 된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왜 이 진지한 상황에서 지금? 저기 제발 부탁하는데요. 네. 흉내 좀 내지 마세요. 뭐 이상한 사람들 흉내를 자꾸 내고. 내 해주세요, 주변에 뭐 이런 있는- 거.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그래요 학생들이.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좋습니다. 아우, 나 뭐. 왜? 저는 흉내지도 몰랐어요. 좋습니다. 자, 어떤 메뉴를 처음 먹어볼 때 이 분위기나 그리고 기억이 좋으면요, 그 음식은 언제 먹어도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또 아주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체했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이 안 좋기 때문에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 좋을 때, 기분 좋은 날 먹는 음식은 맛있고, 체하든지 이 음식을 먹고 체하든지 뭔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먹으면 그 음식은 맛이 없다.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나. 음식에 대한. 우리 작가님의 의견인데 저도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샘표식품 지원자 여러분도 자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좋은 인재상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좋은 인재상을 어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소서 항목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샘표식품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4가지인데요. 저희가 앞서 4번째 항목은 봤으니까요. 나머지 3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샘표식품에 지원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샘표식품에서 여러분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항목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지원 직무에 자신이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시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인생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과 이를 위해 어떠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술하시오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 2번 항목은요, 지원 동기와 직무. 그리고 3, 4 항목은 지원자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샘표식품에 자소서 쓸 때 꼭 들어가야 될 말이나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족배를 저희가 족벨이 울리도록 울렸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야, 은은하게 울리네. 은은하게 울리지만 소리는 음악을 늘어나. 지금- 우리의 네. 족벨 족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족벨은 공통 역량 대 기본 역량.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샘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용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기본 역량과 공통 역량을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네. 공통 역량이라 그러면은 모든 그 샘표에 지원하는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공통의 요소들이 있어요. 단어로 네 글자입니다. 네. 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직접 찾아보시면 단어로 정의가 돼 있고, 반면에 기본 역량 같은 경우는 4가지가 있어요. 단어가 4가지가. 네. 각각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또 역량이 4가지가 다르거든요. 그 2가지를 구별을 하셔서 3번하고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기훈 씨가 얘기하신 대로 지원한 직무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원자가 식품 업계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네.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갖다 차용을 하실 때 본인의 생각으로 임의적으로 정의하지 마시고 지금 정의되어 있는 공통 역량하고 기본 역량에서 가지고 오시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 역량과 공통 역량은 홈페이지를 찾으면 바로 네, 바로 나옵니다. 2가지가 명확하게 잘 정의가 돼 있고 실제로 선배 사원들이 하는 얘기들까지도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란 말이죠. 근데 그대로 그 단어를 정말로 사용을 해도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이런 고민할 것 같아요. 안 되지 않나? 남의 거 그대로 벗기는 것 같은데? 또 아까 흉내낸다. 또 흉내낸다. 또 흉내낸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안 되잖아요. 그 휴가 선배.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열정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은 뭐라고 답하시나요? 비방용으로. 네, 욕하지. 제가 한번 삐 소리 낼 테니까 한번 해주시죠.
삐. 이렇게 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자, 바로. 그렇다면은 그냥 정말로 그대로 벗겨도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주의하실 점은 네.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되 그 센텐스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단어는 그대로 써도 되는데 그 단어에 대한 내 생각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 열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 셋이 정의하는 게 다 다르죠.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두 가지 구분을 해주세요. 기본 역량하고 공통 역량. 아, 좋습니다. 뭐 족벨 또 한번 야심차게 울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카페의 다른 글 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두 번째 카페 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읽어도 될까요? 뭐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보이는 것이 정답일까요? 작성자, 너 피똥 싼다. 네. 님이 남겨주신 네네.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우대는 우대일 뿐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대를 우대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취업준비생들의 시각입니다.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관련 경험과 어학 성적 우수 혹은 이 특기자와 같은 조건들이 예전에는 처음부터 지원 조건과 자격에 붙어져 있었지만요. 네. 요즘은 단지 우대 사항으로만 살짝 옮겨졌을 뿐 평가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대의 개념이 정말로 너무나도 애매한데요. 실질적인 전형에서 우대 사항이 가지고 있는 비중과 스펙 부분을 굳이 우대 사항으로 두고 뽑는 기업들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뭐 오랜만에 닉네임 재밌는 거 하나 왔습니다. 피똥 싼다님. 네,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자신감 있게 한번 읽어보죠. 뭐 그냥 좋습니다. 자, 샘표가 학교나 학점, 어학 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알아보니까 연구개발과 생산관리 같은 일부 업무에서만 이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샘표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이런 우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이게 분명히 고민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도 기업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대 조건은 명확하게 가산점 항목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우대 조건 뭐 예를 들어서 관련된 분야에서 뭐 창업을 했다든지 관련된 분야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뭐 6개월 이상 했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면 가산점으로 명확하게 2점에서 많게는 5점 정도로 부여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대 조건만큼 다른 사항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네. 그거에 못지않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른 사항이란 건 뭔가요? 아까 전에 저희가 강조드렸던 자기소개서에 정말 질문의 의도에 부합하게 작성을 한다든지 네. 또는 샘표 같은 경우에 그 회장님이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보니까 네네. 정말 가능성 있는 인재를 뽑지 스펙이 훌륭한 사람을 뽑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부터 어떤 외식에 대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를 자기소개서에 잘 1번이나 2번 항목에 그려내시면은 분명 우대상 못지않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우대상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그래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또 임원진의 마인드를 보면 신입사원 채용할 때 마인드를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임원진 샘표의 이사님이나 샘표의 직원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개방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보수적인 그렇더라고요. 분들이 아니라 네.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또 참신한 걸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네. 신선한 걸 원하시고. 맞아요. 네,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뽑아요, 네, 샘표는. 네, 맞아요. 네. 비율을 보면은 거의 5대5에서 여성분들이 실제로 더 많이 입사했던 때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탈스펙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사에서 그래요. 배우는 어떤가요? 여자나 뭐 모든 분들이? 뭐 똑같겠죠. 승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균등하게 기회를 준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그래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봤던 오두진 홍보팀에 있는 오두진 외에도 자기보다 상관이 그때 대리였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더 승진했겠지만 그 당시에 자기 직계 상관이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갖고 굉장히 오두진 씨는 아직 다니세요? 다니는 것 같아요. 네, 뭐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많은 분들이 요거 궁금해합니다. 가산점. 가산점. 네, 가산점에 대해서 저희가 잡다구리에서 아주 많은 네,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죠. 가산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가산점을 또 너무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가산점에 대한 분명 커트라인이 있다라는 거에 존재하는 대해서 좀 거죠. 말씀 좀 해주시죠. 국사 자격증, 봉사활동, 요새 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은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네. 부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한선을 정해놓는다는 얘기죠. 가산점을 모든 총합을 해서 20점, 30점까지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 5점이다, 6점이다. 서류 심사에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분처럼, 산다님처럼 이렇게 고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가산점에 목매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여러분이 카페에 올린 글, 이야기방에 올린 글의 궁금증들 모아서 오늘 또 1분 요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샘표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샘표 간장과 연두부를 넣고 1분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1분 요리 불을 올립니다. 네, 노래가 좋아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물류직 지원, 전공지식 외에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부분은? 설비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비에 대한 관심. 좋습니다. 자, 3차 요리 면접, 대응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함, 가식적이지 않은 꾸미 없는 모습 신경 쓰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샘표 인적성 정말 어렵다던데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트 수준으로 굉장히 간단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래요. 부담 없이. 좋습니다. 연구개발 부분, 기계과 전공자도 합격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네, 당연히 기계과 가능합니다. 자, 좋습니다. 샘표 식품 인적성 유형은? 인적성 질문이 많네요. 인적성 수리, 추리, 지금 나왔습니다. 빠르게. 기본 상식 등 사트 수준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인턴 경험과 경력, 사회활동 사항 중 어디다 써야 되나요? 무엇을 써야 되나요? 어디다 쓰냐고요? 네, 어디에 써요? 이력서에다 써. 좋습니다. 자, 뭐야, 이 어학 질문이 성적 뭐야, 이게. 제한받지 않으려면 몇 점까지 받아야 하나요? 어학 점수 얘기. 소익 기준 700이면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사회활동 사항에 담당자 연락처 기재란이 있는데 꼭 써야 하나요? 당연히 기재해야죠. 좋습니다. 간장 외 샘표 식품에서 요즘 강점되는 부분은? 연두. 아까 나왔네, 연두. 연두 제품. 자, 요거 마지막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냥 뭡니까? 서류 전형은 쉽게 통과한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 한 15배수. 15배수 정도 통과. 최종 합격 대비해서 15에서 15배수면 많이 통과하는 거죠, 많이 사실. 통과하는 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 쭉 말씀드린 1분 요리 중에서 추가 설명해 주시면 인적성 얘기를 좀 해볼까요?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짧게 시간 관계상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샘표의 인적성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시간이 좀 부족해요. 사트랑 유사하거나 조금 쉬운 수준이니까 네. 저는 사트 기본으로 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유형이 나왔네요. 제가 같이 한번 구해왔어요. 이번 상반기 때 인성 그 문제 중에 하나를 구해왔는데 저런 질문을 주고서 나는 흐린 날이 좋다. 나는 좋다를 모여서 갖다가 yes, no가 아니라 원한다. 스케일을 줘요. 1점부터 5점까지. 전혀 싫다,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흐린 날이 좋다. 그럼 너무 좋으면 너무 좋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흐린 날을요? 그러니까 흐린이라는 단어 때문에 난 되게 밝아야 돼. 그래서 뭐 좋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시면 안 될 거예요. 본인의 성향대로. 다만 D번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나는 정치나 사회 문제로 골치를 썩기 싫다. 네, 저거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조금 답변을 예스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막 인벌브되고 관여되는 그런 성향이면 조금 기업에서 좋아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노조랑 좀 관련돼 있는 있으니까. 어떤 질문들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재란에 담당자 연락처는 왜 써야 되나요? 그게 이제 레퍼런스 책이라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봐요. 전화를 해서 인사팀 직원들이 이 친구의 성에 강주리 씨는 원래부터 사행실 잘 지었나요? 이러고 PD한테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샘표가 깐깐한 기업이라는 거, 그렇죠.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깐깐하지만 좋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알아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 식품 공채 전략을 위한 오늘의 레시피는 고심 많이 했습니다. 콩비지. 콩비지.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죠. 네. 콩비지. 겸손한 태도를 갖다가 회사 인재상에서 가장 필두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회사가. 네. 의외로 내가 좀 아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지만 배울 수 있는 어떤 태도를 갖춘 겸손한 태도. 콩비지가 맛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외성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같이 고민을 했는데 왜 하고도 이상하시죠? 공감대를 안 빌려주니?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콩비지가. 콩비지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거든요. 예. 저도 콩비지 굉장히 맛있어 좋아해요. 보이는데 맛없어 보이고. 콩비지가 억지성이 외형상으로. 외형상으로 맛있어 보여요. 네. 그래요? 네. 거기 돼지고기랑 김치 쓰면. 어쨌든 그럼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걸어온 발자취와 함께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체크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공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다음 시간 요리해 볼 기업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카페 많은 궁금증, 많은 의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 시간을 멈춰 있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률 70% 달성되는 그날까지 열려라 성공 취업. 오늘도 런!